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올림플래닛의 마케팅실 팀장을 맡고 있는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선은 그 조보 작가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보다는. 그래서 조보 작가님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아트 그리고 AR 애니메이션과 일러스트 등 다양한 아트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작가 조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디지털 작가라는 이제 말씀을 듣고 좀 찾아보기는 했었는데 디지털 작가가 이제 일반인 분들 저 같은 이제 대중분들한테 더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작가가 어떤 작가, 일반 작가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흔히 아는 백남준이 만든 그런 디지털 작품부터 지금 바로 저희 코엑스에 있는 저런 미디어 아트 작품 외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 애니메이션과 3D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혹은 게임들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그런 디지털 툴로서 아트를 만드는 사람들을 주로 디지털 아트 혹은 미디어 아트 작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따가 이제 조보 작가님 공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신기하게 느끼실 텐데 저도 이게 처음에 보고 이게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을 이 QR을 찍었을 때 나 입체적으로 AR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작품 중에서 가장 입체감이 있고 또 몰입감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제 크리에이터의 성장기라는 주제로 나와 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고민이 많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조보 작가님의 이제 스토리텔링을 천천히 담백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이 토크쇼 제목은 메타버스를 통한 크리에이터의 성공기라고 제목을 지었었지만 이번 토크쇼 자체 전체 핵심 혹은 맥락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졸업 후에 취업이랑 작가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엘리펙스를 만나고 나서부터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게 아마 이 토크쇼의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나가자면 누구나 하는 게 아무래도 취업 고민일 거예요. 젊은 세대분들은 특히나 더욱.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었는데 다음 장 저는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작가 활동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작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뭔가 돈을 벌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돈을 들이면서 하는 일에 가깝다 보니까 뭔가 유명한 작가가 아닌 경우에는요. 뭐 알바 같은 거를 하면서 틈틈이 돈을 모으면은 겨우 작품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돈과 전시 공간을 대관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까지도 겨우 마련을 해서 경력 한 줄 더 채우려고 이런저런 갤러리까지 찾아보면서 전시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디 미디어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다양하게 취업을 해서 잘 하고 있다거나 작가 힘들지 않아? 라면서 주변에서도 많이 그랬었는데 저는 그래도 다음 장 보시면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시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회 없이 하려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게 양력을 보다 보니까 전시 경험이 은근히 또 많으세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이 신진 작가가 오프라인에서 전시를 여는 그런 과정이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한번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고
실제로는 지금 보시는 전시 양력에 있는 갤러리라든가 공간의 경우 아시는 곳도 있을 거고 아마 모르는 공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갤러리라고 하면 비움 갤러리나 소나트 갤러리, 뭐 프로타주 혹은 이 여기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서울패 같은 경우에서도 서울패 준비하는데 그 3일 불태우는데 거의 한 150에서 200 정도 들고 다른 갤러리에서 막 한 달 정도 전시를 하려고 하면은 막 4주에 한 560 정도 대관비만 드는 데도 있을 정도로 대관비에서부터 보통 많이들 전시 준비하는 데서 많이 막혀요. 어딘가에서 지원 사업을 받거나 하더라도 자기한테 남는 거라기보다는 진짜 전시 경력 한 줄 채우기 급급한 일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갤러리들 인디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계정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전시 공모, 뭐 작품 공모 혹은 계획서 공모들을 통해서 다양한 전시를 하고 싶어하는 작가들을 요새는 많이 찾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관심 있게 찾아보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합동 전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일어나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신진 작가분들한테 오프라인 공간을 대관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한계를 우리가 또 경험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때 메타버스 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엘리펙스가 첫 메타버스 전시가 아니었다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이전에 아들러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 메일로서 한번 저희 공간 사용해 봐달라는 그 연락을 받고 언제 쓰지 하고 있다가 대학교 때 나 자신을 소개하는 포트폴리오의 공간으로서 한번 활용을 해보면 재밌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미지와 이제 제가 만든 음악을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연동을 해서 공간 내에 그 노래를 틀 수 있도록 하고 GIF와 이미지들을 다수 수용을 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옆에다가 넣으면서 이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하고 저를 소개했었을 때 대학교 교수님께서도 되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했냐? 왜 너가 다 이 공간 만들어서 한 거냐 했는데 저는 단순히 플랫폼을 이용을 한 것뿐인데 굉장히 그 일반 분들한테 많은 그 흥미랑 관심을 이끌었던 게 좀 재밌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걸 서서히 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사실 이제 메타버스 전시 이야기가 아니겠죠. 혹시 메타버스 전시를 이 플랫폼에서 경험을 하실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으셨을까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제 그림이랑 이 공간 자체의 톤이 맞냐 하면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아니라고 보기 쉬운데 저 또한 그랬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완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이걸 봤었을 때 와 신기하다 하고 둘러보지만 둘러보는 거에서 보통 끝이고 이런 단순하게 만들어진 공간에 아마 뭐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있겠지만 이런 전시로서는 사람들한테 신기함만 주지 뭔가 몰입감이라든지 잘 어울린다 정말 이게 메타버스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왔구나 하는 느낌들을 주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드디어 우리 엘리펙스와 이제 만남이 되었습니다. 엘리펙스 플랫폼을 일단은 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엘리펙스를 만나게 된 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기 소개를 위한 메타버스 공간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하고 싶었어요. 아까는 자기 소개에 쓰려고 만들었었던 그 전시 공간이었지만 이제 취업을 위한 그런 메타버스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가봤었는데 플랫폼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랑은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간을 찾아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3D 전시 공간이나 혹은 메타버스 공간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검색했었을 때 진짜 우연찮게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던 이 엘리펙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네. 저희도 이 엘리펙스에서 우리가 유저분들이 어떻게 이걸 처음에 느끼는지 그런 점을 항상 궁금하긴 한데 엘리펙스를 처음 접하셨을 때 결국은 이제 엘리펙스를 선택을 하셔서 전시를 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그 전과 달리 엘리펙스 플랫폼에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음 장 보시면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메타버스 전시는 보통은 이런 형태에 가까울 겁니다. 아마 일반인들한테도 메타버스 전시하면 어떻게 생각해? 하면 대부분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릴 거고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뭔가 캐릭터들이 돌아다니면서 전시 공간을 둘러본다기보다는 게임 속에 들어와서 무언가 작품들을 본다? 그 느낌에 가깝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전시장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고 싶어서 이 엘리펙스를 골랐을 때 이걸 많이 느꼈는데 다음 장 한 번 더 보시면은 이게 그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제가 엘리펙스를 찾게 된 그 아들러 공간인데요. 공간 안에 5장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좀 제 작품 수는 더 많이 있고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엘리펙스를 우연히 찾게 되었고 다음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타 플랫폼이랑 그 차이가 이런 간편한 UI 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이러한 점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용법이 간편하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공간을 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같이 리허설을 하고 이제 합을 한번 맞추니까 좀 이제 서로 서로 원하는 바를 잘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펙스 플랫폼을 접하고 나서 엘리펙스 전시회를 또 이제 본인만의 전시회를 작가님의 전시회 열기 전까지 저희를 만나게 된, 그러니까 저희와 소통하게 된 계기, 네 있으실까요? 네, 그거를 생각하면 아마 승민 팀장님도 감회가 새로우시겠지만 바로 다음 장 보시면은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메타버스 공간에 제 포트폴리오로 쓰려고 했던 이 전시 공간인데요. 정말 아무런 도움 없이 저 혼자서 이렇게 만들었었고 이 공간 내에서 이제 그 작품들을 하나씩 클릭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AR 작품도 같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이 공간을 제작을 했었는데 이 공간 덕분에 이 엘리펙스에서 직접 저에게 컨택이 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좀 다양한 만남들이 있으면서 바로 다음 장과 같이 또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이 코엑스에서 스마트 테크 코리아에서 제 첫 제작했던 전시 공간이 저런 식으로 소개되기도 하면서 이제 작업을 계속 이어 나오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소통했을 때는 제가 이제 업무를 보던 중에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체크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어떤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체크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멋진 전시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만든 전시관이지만 공간은 그대로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이 공간을 살리는 거는 콘텐츠거든요. 근데 이 콘텐츠가 이 공간에 너무 잘 녹아들어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이제 연락을 드려서 우리 한번 좋은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이 순간 지금 이제 토크쇼를 하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사실 3개월 전부터 우리 꼭 이렇게 성공하자. 이 순간을 맞이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 공간을 제작하면서 저희가 플랫폼에 있는 공간을 기존에 본인이 혼자 만드셨던 거랑 저희가 이 공간을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해드렸던 그 제작 과정에서 조보 작가님만을 위한 공간을 이제 엘리펙스에서 만들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저희 제작팀, 이 3D 제작팀과 소통하면서 혹시 느끼셨던 점 있으실까요? 이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할 말이 많죠. 아마 궁금하신 점들도 많을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시회를 개최를 하게 됐어요. 하면서 이제 꿈의 실현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하였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은 네, 제가 이제 열게 된 이 전시의 공간이고 지금 QR 코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QR 코드를 찍으시면은 지금 바로 제 전시 공간을 또 볼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 놓았어요. 이 공간을 만들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공간에 다양한 커스텀들이 들어갔어야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시를 이제 완성을 할 수 있었다 보니까 제작팀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전시 공간만 해도 이제 들어가는 게 그 흔히 메타버스에서 그렇게 시도가 많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웹툰이나 이제 대체 텍스트로 작품이 소개되는 그걸 이제 읽어주는 TTS와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작품을 실제 공간에서 이 현실 공간에서도 볼 수 있게끔 따로 제작을 한 AR 그 작품들까지도 이제 전부 다 그걸 제작팀과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섬세하고 센스 있는 그 작업물 만들기 위해서 소통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 추천드린다,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하고 어느샌가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멋진 공간으로 나와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센스와 이제 퀄리티들이 너무 감탄스러웠었습니다. 네, 조보 작가님 공간 영상입니다.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의 경우 이제 실제로 저 공간을 제작을 했었을 때 어떻게 이 공간을 커스텀을 하고 좀 더 이 제작팀에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 자체적으로 저런 이미지들을 제작을 하면서 제작팀과 소통을 했었어요. 근데 이 공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낮이었는데 밤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다거나 뭐 걸려 있는 그림들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 그림을 게시하는 공간들을 좀 더 큰 사이즈로 제작을 해주는 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게 이제 마지막 전시 엔딩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저렇게 그 예상도를 그려서 저렇게 만들고 싶다고 했었는데 다음 장 보시면 너무 훌륭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커스텀 퀄리티 자체에 일단 굉장히 그 많이 만족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이렇게 멋지게 나올 수가 있나 하고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글들의 경우에는 제가 요청한 것들이 아닌데도 너무 재밌게 써주셔가지고 저런 디테일들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이 지금 보시는 저 3D 조형물의 경우에는 제가 그 3D로 만들었었던 건데 처음에 이렇게 되게 밋밋한 상태에 그냥 텍스처만 조금 할 줄 알아서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오브제를 보내서 저 공간에 배치를 해달라고 했더니 어느샌가 되게 멋진 텍스처로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어가지고 이 부분에선 되게 놀랐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공간에 좀 더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제작을 해줬던 점은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보 작가님 공간에 들어와 보시면 확실히 작가님이라서 더 크리에이티브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까 이제 살짝 말씀드렸지만 공간에 들어가자마자 웹툰이 있습니다. 웹툰 콘텐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 몰입할 수 있게 이제 작가님께서 웹툰까지 직접 이제 만드셨고, 공간에 들어가서도 단순히 이제 내가 돌아다니면서 또 한 가지 동선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미리 동선을 구상을 해서 그 동선의 안에 스토리텔링을 전부 다 이제 담아내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독자들, 관람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까지 함께 마련했던 그런 프로젝트여서 너무 저도 보면 사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방문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이었죠. 네, 8월에 맞습니다. 조보 작가님의 그냥 메타버스 공간만 만들어주고 끝인가? 끝이 아니겠죠.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이 조보 작가님의 전시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조보 작가님이 직접 준비를 하셔서 신촌의 이제 문화발전소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와 동시에 메타버스에서 전시를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보 작가님의 세계관이나 이 작품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은 메타버스 공간에 좀 담아낼 수 있었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또 오프라인만에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었는데, 이 하이브리드 전시를 개최를 해보신 게 아마 디지털 작가로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혹시 그 장점이 있었을까요? 하이브리드로 개최했을 때? 우선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하게 될 줄 몰랐었기도 했지만, 이걸 같이 진행을 했었을 때 현실 공간에 오프라인에서 전시를 보러 오신 분들이 작품에 대한 제 도슨트와 함께 이 작품들을 감상을 하고 나서 이 작품들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그 컨텐츠를 함께 즐기고 싶으시면, 마침 또 이 문화발전소가 위층에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공간이 되게 재밌었던 이유가 지하에서는 다른 그 공연장이 있어가지고 공연을 진행하는 다양한 예술가분들이 지하에선 그 공연들, 그리고 1층에서는 이렇게 전시 공간, 3층에는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이 다양하게 이게 활용하는 게 좋았었는데요. 이 메타버스 공간은 서서 보기에는 조금 분량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층 전시를 다 소개를 한 뒤에 카페에서 날도 더우니까 시원한 음료 한 잔 해주시면서 이 공간도 한번 노래도 직접 만들었으니까 한번 들으면서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경험이 될 겁니다 하고 소개를 드리면서 두 가지 전시를 한 번에 같이 보여드리는 것도 되게 좋았었고요. 또 다른 이제 메타버스의 장점으로는 시간이라든지 일정 때문에 이 오프라인 전시에 못 왔던 분들이 그 아쉽다고 되게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번에 메타버스 전시도 오프라인 못지않게 정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게 좋으실 거다 하고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댓글로서 적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애초에 웹툰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몰입감을 선사를 하다 보니까 일반 메타버스라기보다는 좀 더 방탈출 컨텐츠에 가까운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했고, 그 덕분에 이야기들을 찾아 읽는 것들이라든지 작품을 관람하는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이 세계관에 몰입을 하면서 오프라인 못지않은 경험을 선사했다는 게 되게 좀 뿌듯하고 그 의도대로 잘 제작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었습니다. 오늘 이 조보 작가님 이 세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한계점, 그리고 시공간적인 제약, 이거는 우리가 이제 브랜드 전시를 하거나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거나 어떤 행사를 진행해도 오프라인 공간의 한계점은 명백히 존재를 하거든요. 물론 저도 이게 실제로 경험하는 것만큼의 가치가 그건 환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보 작가님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의 한계를 극복한다기보다는 오프라인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을 또 확장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또 우리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을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었지만 현실에 완전히 없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없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브랜드만의 스토리텔링을 담아낼 수 있다. 또 이제 작가님만의
스토리텔링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조보 작가님이랑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전시에 찾아주시고 실제로 셀럽 틱톡에서 또 유명하신 분도 또 홍보를 직접 해주시고 또 감명을 많이 받으셨다고. 혹시 이 인기를 좀 실감을 하시나요? 인기는 제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더 많이 알려지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인기라기보다는 이제 주변 시선과 이제 제가 이 메타버스 전시를 한번 크게 이뤄냄으로써 주변 학생들과 교수님들, 이제 심지어는 이미 현업 작가님들까지도 좀 저건 어떤 거지? 라고 흥미를 많이 가지기 시작을 하셨고, 보통 작가들이라고 하면 혼자 힘으로써 컨텐츠나 작품들이 유명해지는 것도 굉장히 꿈이지만, 기업과 함께 뭔가 프로젝트를 이뤄나감으로써 이런 회사랑도 일을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실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전공 자체가 제가 디지털 아트를 전공을 하면서 최근 동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동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변 제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 이야기에 가깝지만, 메타버스 망했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 동안에도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이 제 전시를 보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교수님 중에서도 메타버스 되게 싫어하는 교수님인데 이거는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그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도 좀 통쾌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도 메타버스를 하고 있지만 사실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의 메타버스 인식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지인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전시 이후에는 혹시 주변에 이제 후배들 또 신진 작가분들이 이 엘리펙스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다음 장 보시면요. 링크트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제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엘리펙스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특별히 다른 앱을 설치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정말 링크 하나만 연동을 해도 QR코드 혹은 이런 링크로서 이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활용성이 좀 넓다 보니까 관객들이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주변 작가들도 이거를 보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갖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신진 작가들도 이게 어떤 건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후배들도 이 플랫폼을 되게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공간 예쁘냐고 진짜 주변에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소개도 하고 너네도 여기서 이런 작업 좀 해봐, 나처럼 될 줄 알아, 이런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네, 소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 전시관 마지막 장소에는 이런 전자 방명록을 남길 수 있는 그걸 했었는데,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정말 많이 써주시고 저도 꾸준히 댓글 다 달아주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 그리고 이제 직접 저렇게 써서 반응을 남겨주신 분도 있고,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이 공간에 대해서 되게 잘 열심히 했구나, 이 공간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이런 전시 이후 비평문에서도 그냥 오프라인 전시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전시까지도 이렇게 몰입감이 정말 뛰어나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작품 자체가 약간 아름다운 지옥이라는 세계관이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다루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정말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다는 그 평이 되게 아직까지도 많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이제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예상에 없던 질문을 하나 할 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가 이제 뭐 신진 작가와 이제 아티스트 분들에게는 큰 이제 영감이 되는 지금 토크쇼겠지만 이제 브랜드 팝업 스토어나 또 갤러리, 전시, 또 이제 각자의 브랜드를 쇼잉할 수 있는 쇼룸을 구상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안에 브랜드에 어떻게 세계관을 담아낼 것이냐, 또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참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노하우나 작가님으로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또 몰입감을 선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간을 입장부터 구성하는 게 좋을지 간단히 한번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영상 보통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그 광고 영상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스킵 버튼이 필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전까지의 엘리팩스 공간을 봤었을 때 그 보통 앞부분에 전시 들어가기 이전에 영상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거나 엘리팩스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들로부터 먼저 시작이 됐었는데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걸 소개하는 영상 만드는 그 노력이 꽤 장난 아니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스킵한다는 게 너무 아쉽고 만약에 저 영상들을 다 못 봤는데 공간을 봤다가 내가 아는 공간이랑 좀 다른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라는 인식을 주고 싶지도 않아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웹툰으로 그 스토리텔링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면서 안쪽에 이런 공간이다 하는 것들을 몰입감 있게 선사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의 경우엔 브랜드도 아마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랑 이제 사람들에게 그 약간 주고 싶은 어떤 이미지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밀고 나가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하고 뚜렷하게 있다면 스토리텔링은 거기서부터 자동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일상 속에서 아마 일어나는 것들, 우리가 뭐 그 기업 하나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을 무조건 우주 여행 시켜주겠습니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상의 이제 관객들 혹은 이제 이용자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하고자 하는 기업의 이미지들을 다양한 스토리텔링과 함께 이제 이어나가면은 관객들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구나 하면서 그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되게 뚜렷하게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스토리텔링과 그 분위기 그리고 이제 전하고자 하는 이미지들이 그건 아마 기업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객들에게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이 몰입을 하게 하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그런 소소한 그 인스타그램 보면은 되게 단순한 그림으로도 이미지에 그렇게 만화를 이어나가는 인스타툰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인스타툰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단순하고 공감이 많이 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만화들도 한번 눈여겨보면서 기업 이미지를 좀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 많이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작스러운 질문에도 저희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많이 궁금해하세요. 메타버스 업계도 모르지만 메타버스 자체를 모르셔서 엘리팩스 메타버스 보시면 기존에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메타버스들 아바타 위주, 아바타 중심의 메타버스와 좀 다른 면이 있고 아까 안호준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의 이제 툰 방식의 메타버스보다는 이제 공간 중심의 좀 몰입형 메타버스에 가깝잖아요. 저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이 뭐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몰입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기에는 현실이 아직 굉장히 아름다워가지고 내가 메타버스를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이렇게 즐긴다 이런 거는 쉽지 않아서 그만큼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몰입감과 콘텐츠가 중요하다. 공간에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또 고려를 하고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 3D 영상 또 3D 영상을 저희가 앞에 인트로에 넣는 이유는 앞에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과 이 세계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몰입감 있게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 인트로 영상을 넣었고 바로 다음 이 토크 세션에 또 SKT 팀 스튜디오에서 3D 영상과 VFX 스튜디오에서 말씀해 주신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역시 또 노하우가 있으셔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역시나 작가님이랑 네. 또 다음 장 보면은 이건 또 아까 했던 이야기와는 이어지기도 하고 좀 이거 그냥 별개로 더 드리고 싶은 실제 경험 이야기인데 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 메타버스 이 엘리팩스를 만나고 나서 이쪽과 같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됐다 하면서 주변 작가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작가들하고 다 같이 모여 있는 그 비영리 그 미술 동아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동아리에서 이제 제 행보를 좀 눈여겨보던 작가 친구 한 명이 형이 해보던 거 저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는 그때 제가 워낙 바빴어가지고 아 여기서 했어 한번 알아서 찾아봐라고 하고는 그 더 이상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알려줬는데 심지어 아날로그 작업에 더 익숙한 친구였고 디지털을 그렇게까지 막 많이 알고 있지 않는 친구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형 이거 어때요? 하고 저한테 보여줬던 공간이 이거였어요. 엘리팩스가 진짜 그 디지털에 그렇게까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고 소개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토크쇼도 리허설도 해보고 같이 준비를 했을 때는 신진 작가들과 아티스트 분들 중심으로 또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조보 작가님을 보고 신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궁금해서.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 뭐 전시, 뭐 갤러리, 그다음에 쇼룸 이런 것들도 결국 공간으로 기결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스토리텔링과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이 메시지가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부 작가님이 마지막으로 이 신진 작가들과 취준생들 그리고 아티스트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VIP 분들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읽지는 않을 거고요. 보시다시피 뭐 오프라인과 현실 한계 느끼는 건 어디서든 마찬가지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을 때 느끼는 것들 말씀드리자면 저는 작가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야.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라고 느끼면 보통 주변에서 그거 잘 될까? 네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흔하진 않은 건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 실패하면 어떡해? 라는 이야기를 항상 그 물음표들을 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런 물음표들에 대해서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난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싶어. 해보고 나서 뭐 잘 안 되면은 그때 그냥 후회하면 되지. 안 한 걸 후회하긴 싫어가지고 항상 저지르고 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엘리팩스를 처음 봤었을 때 그 혼자서 전시장을 만들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작품이나 혹은 꿈 그 외에도 뭐 소중한 순간들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각자마다 그것들을 현실에서 살면서 그 마음속 서랍장 안에 고이 넣어두지 말고 이런 가상 공간에라도 전시를 하거나 혹은 간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선 보이다 보면은 언젠간 이렇게 저처럼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토크쇼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오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려주고 싶어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랍에 넣어두지 말고 항상 어디든 꺼내놓고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주 진솔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 이제 신진 작가들과 취준생들에게 힘이 많이 됐을 것 같고, 이 자리에 계신 브랜드 관계자 여러분들도 이제 엘리팩스와 함께 이 빛나는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조보 작가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